식사들 하셨습니까? 꿀생활을 위한 취미를 다루는 유튜버 채널이 이제 오토바이 채널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의아합니다. 저도 사실 출발은 오토바이 취미를 올리는 채널이었습니다. 친구가 6년 전에 한 2017년 정도 됐나요? 라이딩한 결과를 유튜브에 좀 올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시작한 유튜버였는데, 그때는 오토바이 유튜버가 이제 많이 없을 때였죠. 저도 영국 로얄 조르디안이라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유튜버를 보고서 재밌겠다 싶어서, 그리고 또 추억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고 이제 코로나가 오고 하는 과정에서 심심풀이로 올린 이제 장작 보기가 막 10만을 넘는 대박이 나고, 올리는 족족 조회수가 잘 나오다 보니까 전문이 아닌 전문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사실 컨셉은 시골에 살면서 필요한 노하우와 취미생활을 공유하는 유튜버 컨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공구, 장비, 오디오, 그리고 제가 즐기는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사진 취미를 이용해서 유튜브를 하는 그런 유튜버였습니다. 결론은 아주 깊은 전문성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이 있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유튜버를 끌어왔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능력 되시면 슈퍼땡스라도 좀 이렇게, 이놈의 슈퍼땡스는 켜놓은 지 한 3년이 다 돼가는데 10원도 못 받아봤습니다. 남들은 무지하게 많이 받아갖고 거의 1년에 얼마를 벌었니 하는데 저는 꽝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실외 취미가 활성화되면서 다 죽어가던 자전거와 이제 캠핑이 대박이 나고, 낚시나 오토바이 업체 배달 라이더들도 대박이 났습니다. 요즘은 오토바이가 망해갖고 세일을 대박하고 있습니다. 할리가 1000만원짜리 프로모션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재고 프로모션이긴 한데, 이런 일은 없던 일이죠. 고객들이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 과연 1000만원을 싸게 팔면 할리가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도대체 평소에 얼마나 남겨먹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잡설이 좀 길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시선을 라이더 시선이 아니라 일반인의 시선으로 라이더를 바라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라이더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까? 전문적인 리서치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과 제가 느끼고, 일반 커뮤니티, 즉 오토바이 커뮤니티가 아닌 일반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이커의 이미지가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는,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오토바이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일반인들은 그런 거라고 합니다. 페달라이더, 폭주족, 딸배, 이런 거죠. 딸배라는 말을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가. 나무위키에는 오토바이 배달 기사를 비하하는 별칭이다. 용달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차량 등을 이용해 배달을 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경우도 있으며, 걸어서 배달하는 사람들을 딸배라기도 하기도 한다. 굳이 배달이라는 용어에 국한시키지 않고 R차나 F차나 할리 등 배달과 관련 없는 일련 운전자 전체를 통틀어서 비하하는 표현으로도 쓰인다. 바리에이션으로 인간 딸배, 택시, 버스기사, 빅딸배, 대형 화물차 기사 등이 있으며, 배달 오토바이 대용량 박스를 딸통이라고도 부른다. 배달을 거꾸로 읽으면 은어, 변말, 달배에서 유래했다. 인천에서 나이든 남성들이 지갑을 갑지로 부르거나, 영화 타짜에서 곽철룡이 본인을 지칭할 때 그랬듯이 건달을 달건이로 사용하는 것에도 이것과 마찬가지다. 이렇답니다. 코로나 시국에 엄청난 대박난 업종들이 있죠. 배달 라이더들 지금은 거의 쪽박 차고 있습니다. 심한 애들도 있고, 정말로 먹고 살기 위해서 죽지 못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40, 50대 비중이 생각보다 이 배달 시장의 비중이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 같으나, 젊은 친구들 일부 같은 경우에는 취미생활과 상업 간의 좀 경계가 모호한 친구들이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고객 입장에서는 음식이 식기 전에 빨리 갖다 주기를 원하면서 준법을 얘기하는 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그들도 그게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저는 플랫폼 업체의 농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건 배달비 주고, 라이더 유입 인구가 많으니까 더욱더 배달비를 짜게 주는 것도 있고요. 배달비가 적으니까 배달 횟수를 늘려야지 먹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악순환되니 무리한 배달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국가에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관심이 없죠. 뭐 이로 인해서 뭐 신호위반이나 소음, 사고 등 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해결 방안은 뭐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정부에서 집값 떨어지는 거 뭐 그런 거는 관심이 무지하게 많은데 이런 거는 당연히 관심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겠죠. 뭐 제가 보기에는 해결책이 되게 간단합니다. 뭐 소위 말하는 딸배, 좀 불법적인 짓을 하고 있는 배달 라이더들 포인은 족족 신고하는 겁니다. 요즘에 어플로 신고도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나 아니면 경찰들이 배달 사무실을 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소음에 관한 민원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라이더들이 배달 사무실에 항상 모이거든요. 뭐 딸배헌터라는 유튜버가 있죠. 구독자가 지금 30만이 넘고 영상을 올리면 막 댓글이 더 3,000개씩 막 달리는 상황인데 이런 현실을 좀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뭐 클럽, 라이더 카페 뭐 이제 많이 생기고 있죠. 유튜버들도 많이 생겼고요. 뭐 클럽은 뭐 라인이나 아니면 카카오 스토리나 뭐 이런 데를 통해 갖고 뭐 번개 만남도 하고 있고 주기적인 만남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라이더 카페라는 게 또 많이 생겼죠. 뭐 제 개인적으로는 할 말도 많고 불만도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얄 조르디안이라는 채널을 한 10년 전부터 봤어요. 처음에 한 그 친구가 한 2-3천 명 정도 구독자 있을 때부터 누다 900을 처음 타고 나올 때부터 봤는데 제가 구독하는 채널이 지금 한 1000개가 넘습니다. 국내 채널은 한 200개밖에 안 되지만은 외국 채널이 한 800개가 넘거든요. 근데 다른 국내 라이더 채널들은 잘 안 봅니다. 외국 라이더 채널들은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라이더 유튜브 채널 국내에서 보는 것만 4-5개? 5개, 6개? 그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자주 보는 채널은 제가 언젠가는 한번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되게 컨텐츠도 좋고 정보량이 상당히 많은 채널들인데 구독자가 안 늘어요. 너무 진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잘 나가는 채널들이 요즘 많죠. 뭐 한 10만씩 되고 막 그런 채널도 많고 그런데 그런 채널들은 저는 안 봐요. 왜 안 보냐? 부러워서 안 봅니다. 제 채널은 포털이나 모래 피하려고 중앙선만 밟아도 댓글로 지적하고 지방 국도 처음 가는 길에 1차선 주행했다고 지적받고 뭐 과속한다고 지적하고 근데 그런 유튜버들 잘 나가는 유튜버들 보면 나시 있고 라이딩 장구는 헬멧 쓴 여성 라이더가 알차 타고 막 차량 사이 막 비집고 다니는데도 댓글 보면 막 섹시하다 막 엑셀레이팅 죽인다 막 축축 잘 뺀다. 저도 가슴 까고 오토바이 타고 싶은데요 까도 아무것도 없어요. 털이라도 좀 있으면은 까보겠는데 그마저 없고 까만 꼭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저도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오토바이 라이딩 중에 똥이라도 싸보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진심 고민했었습니다. 농담이긴 한데요. 그렇습니다. 라이더들이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할리 데이비슨 딜러를 하면서도 유튜브를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중고 판매업을 하시는 분도 많고요. 현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쪽에 발을 걸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리고 전문 유튜버들이 많죠. 특히 이제 여성 유튜버들이 전문 유튜버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라이더들은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부부로 탄다든가 아니면 혼자 타는데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현업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많죠. 전문 유튜버하고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입장보다는 업체 스폰으로 움직인 유튜버가 많다는 얘기죠. 결국은. 근데 과연 그분들이 공정하게 유튜브 영상을 제작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오토바이 빌려갖고 리뷰 찍는데 오토바이 까면은 다음부터 안 빌려주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인스타 찍어서 올리는 부페도 안 불러주고요. 협찬금도 안 주죠. 광고료도 안 주죠. 오토바이 유튜버 많아야 구독자 10만이에요. 한 달에 얼마나 벌겠어요. 수익금 얼마나 나올까요 유튜브에서. 절대로 영상 제작하는데 기획, 촬영, 편집, 시스템 유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 먹고 살아야죠. 뭐 요즘에 블로그 거지 유튜브 거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거든요.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지가 돼야지 먹고 삽니다. 그런 친구들이 과연 공정하게 유튜브 편성을 할까 생각해볼 문제죠. 그리고 특정 매장이나 카페를 자주 들려서 쇼핑을 하거나 커피 마시는 유튜버들 그리고 매일 오토바이 바꿔 타며 리뷰하는 유튜버들
공정할까요? 그 사람들 절대 소비자 편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공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라이더의 어떤 권익을 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라이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죠.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 까는 거 봤어요? 없죠. 일부에서는 키 160도 안 되는 여자 라이더가 오토바이 매달려갖고 이 정도면 충분히 탈 수 있다고 홍보하는 거, 그런 거 보면은 제가 봐도 안타까워요. 말도 안 되는 말로 홍보하는 라이더도 봤어요. 중국산 오토바이 소개하는데 뭐 디자인에서 고려의 기상이 느껴진다는데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현실이에요. 걔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저도 협찬 받고 싶어요. 막 봉투에 막 뭐 50만원 30만원 막 담아주고 막 뷔페도 울러 가서 먹고 싶고, 저도 사람이에요. 성격상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뭐 좋고 싫은 게 너무 명확해서 그런지 모르고 또 이빨한 소리 해서 뭐 그런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뭐 장비 대여 협찬을 받아봤어요. 그 다음에 연락하니까 옆 업체에서 아예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담당자가 거부하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중국산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불편하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불편한 모양이더라고요. 뭐 그렇습니다. 뭐 또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라이더의 특권의식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신호위반이나 과속, 소음, 무리지어서 종대주행하는 거, 차간주행, 무리한 추월. 뭐 지금은 신호위반은 많이 없어졌죠. 하도 신고들을 하니까. 아마도 이제 소음도 이제 몇 년 지나면 없어질 거예요. 법 체계가 이제 정비가 되면은 95dB로 이제 머플러 튜닝을 못 하기 때문에 환경검사 통과가 안 될 테니까, 뭐 야매로 그냥 뭐 있던 정품 마우라 껴갖고 환경검사 받고 튜닝 마우라 다시 붙일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뭐 상황이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이제 튜닝 머플러 다는 거는 좀 어려워졌죠. 그리고 과속 카메라 시스템 바꾸지 않으면 아마도 이제 과속은 계속 될 것 같은데, 뭐 저도 항상 지키지는 못해요. 솔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적당히 차 없거나 뭐 뻥 뚫린 도로에서 차들과 비슷하게 달리거나 아니면 더 빠르게 달릴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150km, 200km 달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오토바이 나가지도 않고요. 많이 달려야 120km, 130km 잠깐 달리는 거. 안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앞에 인드실드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있으면 핸들 털려요. 그래서 그렇게 못 달리고, 친구가 또 앞에 인드실드가 전혀 없는 차 오토바이를 타고 있기 때문에 오래 달리면 그 친구 힘들어서 같이 라이딩 못해요. 그래서 많이 달려야 평속만 100km, 110 정도 달리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겠죠. 지적하는 거 뭐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간주행이나 무리한 추월을 하는 라이더들이 유튜브에도 영상이 이제 뭐 많이 올라오죠. 뭐 할리나 이런 크루저 가지고서 그런 짓 하는 분들은 많이 없는데, 대부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알차나 F차 네이키드 타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본인들은 안전하게 탄다고 하는데, 제가 운전할 때 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은 저도 놀래요. 저도 욕해요. 옆으로 막 확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그 친구들 이제 머플러 튜닝 해가지고 이제 소음도 장난 아니죠. 소리가 안 나다가요. 옆으로 지나가는 순간 되면은 소리가 갑자기 막 하고 나요. 깜짝깜짝 놀라죠. 그리고 속도감이라 그 소리에 안 놀래는 운전자들 거의 없습니다. 욕 나오죠. 진짜 욕 나옵니다. 욕합니다, 실제로. 또 외국에서는 뭐 차간 주행이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되냐. 옛날에 뭐 로얄 조르디안인가 그 친구 보고 배우자. 그 친구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거기는 영국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법 체계가 다릅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영국 가서 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은 법으로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댓글 달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들이 다 보면은 교육이 안 된 거죠. 교육이. 똥오줌 못 가리는 거죠. 그래도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오토바이 탄다는 뭐 특권의식이나 뭐 자랑하고 뭐 그런 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아직도 중장년층, 크루저를 타는 중장년층 보면은 예전부터 오토바이 타시던 분들 과거 의식에 많이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수박 껍데기 같은 하이바 쓰고 징박힌 부츠 신고 막 청바지에 막 쇠사슬 덕지덕지 붙이고 조끼에다가 무슨 마크 막 오버로크 치고 다니고 그런 문화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미국 바이커 갱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걸 아직도 동경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7, 80년대 월남전 끝나고서 그 전역 군인들이 할 짓 없으니까 오토바이 타고 깡패짓 하러 다니던 그 번성기 미국의 문화가 한국으로 넘어온 거죠. 그때는 미국도 바이커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했던 시절이에요. 지금 한국보다 더욱더. 그래서 할리가 오토바이가 안 팔려가지고 무지하게 고생했던 시절이에요. 90년대부터 할리가 무지하게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할리 오너스 클럽이라고 그래갖고 HOG라고 그래가지고 호그라고 보통 표현하죠. 이걸로 발전시키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식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미국도 어느 정도 바이크 문화가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결국은 그런 갱 문화는 한참 지난 유행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갱 문화가 멋있다고 무슨 할리 문화를 만들고 영국의 카페 레이서도 똑같이 갱 문화예요. 거기는 5, 60년대지만 일본에는 보소조쿠라고 그 폭주족 문화가 있죠. 보면 되게 웃긴데 그런 게 뭐가 멋있다고 따라해요. 뭐 일본 야쿠자 이레짐이 따라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가요? 참 아직도 오토바이에다 경광등 달고 라이트 달아갖고 막 번쩍번쩍하게 하고 뭐 스티커 붙이고 뭐 이상한 해골 마크 달고 개떼마냥 일렬 정도를 몰려다니는 거 일반인들을 100명 중에 한두 명 엄지척해준다고 좋아하는데 그러면은 99명 98명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애하고 가족들하고 놀러 가는데 오토바이 떼가리 이렇게 싹 지나가니까 우리 애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즘은 거지들도 오토바이 타고 다녀? 이러더라고요. 그랬어요. 야, 저 오토바이 그래도 되게 비싼 거야. 거지가 어떻게 비싼 오토바이를 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순수하게 어린이 시각입니다. 선배 라이더들이 그 모양이니 결국 젊은 친구들이 배우는 게 뭐가 있어요. 결국 이런 라이더 문화를 조져놓은 거는 선배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와갖고 고속도로 다니게 해달라 저형도로 다니게 해달라 외치는 거 책임에 피하는 거 아니에요. 권리만 주장하고 비겁한 거예요. 한국의 오토바이 수입 업체들 대부분 그런 문화 조정하고 있죠. 전기 라이딩, 오픈 라이딩, 카페 찍는 스탬프 투어, 라이더들의 인식 전환이나 교육, 편의를 위한 정책 반영의 로비는 절대로 안 합니다. 왜? 해봤자 영업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오토바이 판매에 영향도 없고요. 그냥 그들은 아주 비싸게 고마진, 고정책, 고가격 정책해서 그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입 판매하는 절차만 어렵게 더 바꾸기 위한 노력만 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오토바이 수입도 제대로 못하게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야지 독과점으로 영원히 돈 벌기 때문에 그런 거에만 관심 있죠. 라이더 문화에 대한 그 생각은 안 해요. 라이더 문화라고 지들이 얘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떼지어갖고 일렬 정도로 다니는 게 그게 라이더 문화예요. 선배 라이더들은 특권의식에 잔뜩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빅마우스 유튜버들은 알량한 홍보비 봉투하고 부패에 눈 멀어가지고 있고 젊은 친구들은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모르고 할부 60몇 개월짜리로 오토바이 구입해갖고 연락에 몰고 댕기고 유통 판매업체는 이런 라이딩 문화를 계속 방치하고 조장하고 현재 대한민국 오토바이 문화는 미래가 없어요. 이런 영상 올리면은 욕먹고 비추받는 거 저도 알고 올립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언젠가는 해야 될 소리이기는 합니다. 제가 첫바따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첫바따는 아닐 수도 있죠. 오늘은 라이더 입장에서 아니 일반인의 입장에서 라이더를 바라보는 시각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할 말은 다 못한 것 같아요. 최대한 정화해서 말씀드리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라도 노력해야 좋은 라이더 환경을 후손들에게,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라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가 밝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